한무철은 마치 꿈속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운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작은 방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깨어나셨네요. 정신이 없으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한무철은 노인을 향해 힘겹게 말했다. 여기가 어디죠? 제 집입니다. 제가 길에서 당신을 발견했어요. 쓰러져 계셨더라고요.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신분증도 없고 해서 일단 제 집에서 간호했습니다. 한무철은 기억을 더듬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절망에 빠져 술을 마시던 것이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흐릿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죠? 거의 일주일이요. 열이 심하게 나셔서 계속 앓고 계셨어요. 한무철은 충격에 빠졌다. 일주일이나 의식이 없었다니. 그동안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신이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몸이 아직 약하신데.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겠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노인의 도움으로 한무철은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가족들 생각뿐이었다. 아내 이미자, 아들 태아, 딸 소우. 그들이 자신을 찾고 있을까? 한무철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 신분증, 모든 것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술에 취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옷과 소지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화재로 사망한 것이다. 가족들은 아직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겠군. 한무철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급히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내가 죽었다고 라고 생각하며 현실을 직시했다. 한무철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지금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그는 잠시 멈추어 생각했다. 자신이 지금 가족에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기뻐할까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할까? 한편 김대식은 한무철의 집을 경매로 낙찰받고 만족해하고 있었다. 그의 꿈이었던 부동산 소유가 이제 현실이 되었다. 9억이라는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었고 그는 이것이 자신의 행운이라 생각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부동산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죠? 이제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대식은 그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퍽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친구 한무철이 죽고 그의 집을 자신이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다른 한편 최규태는 한무철의 돈을 착복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와인을 마시며 신나게 웃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인생이지? 무철이가 모은 돈으로 이렇게 즐기다니 정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그 녀석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테니까. 최규태의 옆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한무철의 돈으로 연인을 만들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 시각 한무철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는 가족에게 바로 나타나야 할지 아니면 잠시 지켜봐야 할지 갈등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가족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한무철은 자신이 신뢰했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한무철 씨의 모든 재산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한무철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가족이 모든 것을 잃었다니. 그는 변호사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그리고 한 사장님의 건물이 모두 최규태 씨에게 양도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의 사망 직전에요. 한무철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최규태요? 네, 최규태라는 사람이요. 한무철 씨의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한무철은 분노로 가득 찼다. 무철은 그제야 생각이 살아났다. 규태를 믿고 자신의 건물을 모두 양도하여 매각시키고 대금을 받기로 한 거였는데 규태는 결국 자신이 착복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죽은 줄 알고 내 돈을 훔쳤군. 한무철은 결심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배신한 친구들에게 복수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한편 이미자와 서우, 태아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우리 정말 이사해야 돼? 서우는 울먹이며 물었다. 어쩔 수 없어. 아버지가 모든 걸 망쳐놓고 떠났으니까. 이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남편 한무철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가 그렇게 떠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 태아는 슬픔에 잠겨 말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이미자가 문을 열자 거기에는 최규태가 서 있었다. 재수씨,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도울 게 있을까 싶어서 왔어요. 이미자는 최규태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남편은 죽었지만 친구가 도움을 주러 왔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고마워요, 규태씨. 하지만 우린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 시련도 이겨낼 거예요. 최규태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그는 한무철의 가족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최규태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수씨,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들를게요. 최규태는 급히 이미자의 집을 나섰다. 한편 한무철은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노인에게 돌아가 도움을 청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지만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한무철의 사연을 듣고 동정심을 느꼈다. 내가 도와줄게요. 우선 새로운 신분이 필요할 거요. 노인의 도움으로 한무철은 강태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는 노인의 조카라는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다. 이제 제 가족을 지키고 저를 배신한 친구들에게 복수할 겁니다. 한무철, 이제는 강태산이 된 그는 다짐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가족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다. 한무철은 가슴이 아팠다. 그의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외모부터 많이 바꾸었다. 물론 목소리도 연습을 통해 좀 색다르게 변화시켰다. 외형과 목소리가 바뀌니 과거의 한무철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의 사람이었다. 그는 먼저 최규태에게 접근했다. 그는 강태산이라는 이름으로 최규태에게 투자 컨설턴트로 접근했다. 다행히 최규태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최규태 사장님, 저는 강태산이라고 합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규태는 그의 방문에 기뻐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활용할 목돈이 있는데 요즘 핫한 투자처가 있을까 싶어서요. 한무철은 최규태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았다. 최규태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욕심과 배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편 김대식은 한무철의 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그 집을 자신의 꿈의 집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무철의 집을 빼앗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식은 미자가 자식들과 하는 말을 엿들으며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 무철이한테 미안한 거 차라리 미자씨와 애들한테 도움을 주자. 그게 마음이 편하지. 마음을 먹고 대식은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 이를 대행시켰다. 홍길동 법무사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낙찰받은 주인께서 이 집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거라 한동안 그냥 사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받은 무철의 집을 등기한 후 조건 없이 계속 무철이 가족이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처리를 했다. 이에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집에서 안 나가도 된다는 소식에 미자와 아이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행이라 생각하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김대식은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한무철은 자신의 계획을 더 진행시키기 위해 최규태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접근했다. 그는 최규태가 자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이제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한무철은 다짐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에게 진실을 알릴 때가 왔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그의 가족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실을 알려야 했다. 그는 최규태가 오기를 사무실에서 기다렸다.
이후 최규태가 들어오자 그는 최규태를 한참을 노려본 후 자신이 그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태 사장님, 저는 당신이 한무철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최규태는 충격에 빠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무철의 건물과 매각, 대금 등 당신이 착복한 모든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경찰에 넘길 생각입니다. 최규태는 공포에 떨었다. 잠시만요. 대체 누구신데? 그리지 마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한무철은 냉정하게 말했다. 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훔친 모든 돈을 한무철의 가족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죄를 자백하세요. 최규태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한무철의 돈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자백한다고 죄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순간 무척 난감했다. 하지만 그 돈은 이미 많이 써버렸어요. 한무철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남은 여생은 건강 생각해서 콩밥 드시면서 사는 수밖에. 최규태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대체 당신 누구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한무철은 천천히 자신의 가발과 콧수염을 벗었다.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나 한무철이지. 최규태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섰다. 무철이? 어떻게? 너는 죽었잖아. 죽은 건 내가 아니야. 내 옷을 훔쳐 입은 노숙자였지. 내가 술에 취해 있을 때 내 옷과 소지품을 가져간 거지놈. 최규태는 공포에 떨었다. 그는 한무철이 자신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웠다. 무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규태는 바짝 엎드려 무철의 다리를 잡고 용서를 빌며 애원했다. 하지만 한무철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너의 선택은 두 가지야. 내 가족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자백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당하는 거야. 최규태는 앞으로 전개될 자신의 먹구름을 예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